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먹구름인데요.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이 계속될지,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 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 의지가 지금 꽉 짓누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보니까 기술주들은 좀 떨어지고 네. 다우는 올랐죠. 조금 맞습니다. 뭔가 시장이 지금 방향을 못 잡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전체적인 시장 최근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항상 시장 분위기는 안 좋네요. 그래서 네. 혹시나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농담 삼아 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대외 여건을 보면은 네. 솔직히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악재는 정말 눈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좀처럼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은 잘 안 보인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1분기에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주가 예. 측면에서 거기에 상당 부분 지금의 악재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반영이 많이 돼 있는 네. 것 같다. 그 연준의 이야기도 잠깐 예. 드리면은 지금 연준이 이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을 가속한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성장주들, 나스닥을 포함한 성장주 기술주들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연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악재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악재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대비를 좀 할 시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선자리나 혹은 소개팅 자리에서 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그 애프터를 신청하기도 쉽고 네. 또 나중에 데이트 코스를 짜기도 쉽고 네. 좀 대응이 쉽잖아요. 아. 지금도 약간 그러한 아. 색깔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저희가 3월 중순에 있었던 FOMC에서 연준이 본인들도 50bp 금리 인상은 한두 번 정도 하겠다라고 시장에 예고를 했고 예. 또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3월 FOMC 의사록에서는 예. 우리가 지난번의 사이클보다 그리고 너희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적 긴축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올 만한 것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악재성 재료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달에도 정말 연준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으로 만만치 않은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1분기 때처럼 계속 피하지는 말고 싸워볼 만한 시기다. 변동성에 대응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되는 악재들이 표출이 됐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악재, 어떤 악재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보다는 다 드러나 있다,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특히 금리를 지금 밀어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힘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예. 상황인데 네. 그는 예상을 했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 금리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대략 3% 이상까지는 저희가 도달할 것을 열어놔야 돼요. 3%. 금리가 3%대.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숫자만으로도 좀 압도당하고 예. 금리 상승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금리가 예. 하락하는 기간에서는 그야말로 증시에 유동성들이 들어오는 장세죠. 왜냐하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은 예. 그게 증시의 상승 힘을 만들어내는데 예.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서도 예. 증시가 상승했던 구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 예. 기업들의 실적이 버텨주면은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개의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네. 이때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높여지냐, 네. 또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 숫자를 내느냐, 여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증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족쇄를 끌고 안고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그럼 1분기 실적들이 곧 발표가 될 텐데 네. 어떻게 지금 혹시 시장에서 예상은 되고 있나요? 1분기 실적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지금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놓은 상태예요.
기대치가 예. 좀 낮아져 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1분기 때 보면은 2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또 3월 중순부터는 중국의 상해 봉쇄 사태, 이거 이 두 개가 이제 돌발 변수로 끼어들면서 예. 1분기 실적 시즌 다들 일단은 좀 기대감을 낮게 갖고 가자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저희가 뭐 지난주 삼성전자나 LG전자 이 네. 실적 발표했을 때 확인할 수 있다시피 네. 예상보다 지금 선방을 해주면은 네. 이게 좀 전체적으로 증시에 꼬였던 네. 그 실타래를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뭐 주가는 계속 그쵸. 떨어지니까 도대체가 이게 네. 뭔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방향을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물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10일 맞습니다. 발표되면 네. 이게 또 혹시 어떤 주가를 증시를 확 바꾸는 그 변동 요인이 안 될까요?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3월 달 물가 지금 시장에서 예. 컨센서스 예상치 평균으로 형성이 된 그 숫자가 예. 8.4%입니다. 8.4%. 예, 지난달이 7.9%였으니까 오, 뭐 이거 정말 뭐 몇십 년 만에 보는 예. 숫자죠. 예, 이것도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8.4.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네, 충격적인 숫자인데 예. 시장은 이미 이 8.4라는 숫자를 대비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 대비를 하고 네, 있다. 그 만약에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나오면은 야,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또 여러 가지 뭐 상품 가격 급등,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세진 않았구나라는 좀 기대감들을 불러 일으킬 만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내일 저녁에 숫자를 확인해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8.4%. 네, 맞습니다. 어쩌면 8.4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물가의 정점이다 뭐 이런 인식을 주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룸버그나 외사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집계가 되는 올해 물가 경로를 보면은 예. 상고하저 경로를 형성하고 있어요. 상고하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연말까지 갔을 때 물가의 레벨이 음. 예상보다 좀 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불안한 요인입니다. 아, 그래서 예상. 원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네. 올해 연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3%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다들 기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어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레벨이 3%가 아니라 야, 이거 한 5%나 6% 정도로만 낮아지면은 이거 계속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최근의 불안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대했던 대로 하반기에 연말에 3%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네. 조금 기대하기 어렵게 네,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튼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말에 3%까지 올라갈 거다.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되게 뭐 성장주들 타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서학개미들 많이 산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 주가 그러면 앞으로 좀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은 해야 되는데 그들의 기업들 역시 저희가 주가를 싸다 비싸다를 판별할 때 보는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도 예. 작년 그 신고가를 경신했던 시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주식 비싸서 못 사라고 하는 사례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성장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아니라 예. 뭐 애플, 테슬라 혹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같은 경우는 네. 실적도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는 주식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인 만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기에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들 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어디냐? 그런데 바로 이런 기업들일 수가 있다. 네. 지금 코로나19 과연 풍토병처럼 이제 네. 바뀌는 엔데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름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늘 관심이 있는 게 왜 경제 이제 재개가 되는 그렇죠. 리오프닝주들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좀 상당히 벌써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특히 그렇죠. 최근 2월 달부터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긴 해요. 이미 그래서 네, 1분기 실적 시즌 때 실제로 숫자를 발표하고 나서는 예. 주가 변동성은 계속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그 올해 뭐 2분기, 네. 3분기 정도 한 2개 분기 최소 2개 분기까지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특히나 뭐 엔터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들도 엔터 업종들도 계속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요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아. 콘서트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 또 그 신인 그룹들 나오면서 숫자들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네. 엔터주라고 보고 있고 또 항공주 같은 경우도 좋죠. 이제 항공. 여행 본격적으로 다들 해외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비행기가 많이 안 뜨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의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공주들에게도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네네. 엔터 항공주들 기대할 만하다 이런 네. 얘기죠. 이 지금 우리 이웃 중국 정말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뭐 상하이 같이 큰 도시가 전면 봉쇄되고 네네. 이 봉쇄가 뭐 광저우로도 지금 이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네. 이 정도 되면 중국 경제 네. 물론 증시 정말 타격을 크게 줄까요? 오늘 뭐 타격 크게 받고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 이슈보다 이게 지금 가장 좀 고민거리가 되는 지금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해 봉쇄 조치 같은 경우 지금 기약이 없을 정도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네.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다행히도 조금 전에 중국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식도 접해보니까 예. 단계별로 지금 봉쇄 조치 방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단계별? 네,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만 상해 지역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예. 락다운, 봉쇄 조치를 한 다음에 예. 그 후에 상황을 보고 나서 일주일 단위로 그 봉쇄 조치 강도를 낮춰가는 네. 이 방안을 좀 고려를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상해 봉쇄 조치는 뭐 제가 기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4월달 내에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보고 있죠. 네. 그래서 4월 달까지 발표되는 중국의 지표들은 예. 저희가 뭐 안 좋게 나올 것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뭐 지금 3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 이렇게 부진하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네.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강합니까? 여전히 높아요. 그렇습니까? 대신에 내수를 부양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예. 경기 민감 산업 쪽의 인프라 투자 이쪽 사- 시클리컬 산업 중심으로 예. 좀 중국이 경기를 불행하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나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예. 층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예. 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거는 예.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화장품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업종이 될 수 있고 네. 여기는 리오프닝 내에서도 좀 후순위로 좀 밀어두시는 게 낫다. 리오프닝 주에서도 예. 중국 관련된 데는 후순위로.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네.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중국의 부양에 대한 수혜 이런 쪽의 느낌으로. 그렇습니까? 네. 더 어려워지는 상황. 중국이 도저히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네. 계속 갈 경우에 네. 봉쇄가 상하이에서 광적으로 큰 도시로 네. 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거는 좀 그때 가서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강도 높게 하는 걸 보면은 예. 그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세게 해서 코로나 좀 잡아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 뭐 중국이나 좀 주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도 이 봉쇄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상하이 봉쇄로 깜짝들 자 외국인 투자자들 놀랐는데 네네. 공장도 셧다운이 되니까요. 자, 우리 기업으로 좀 와서 네.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상장 기업도 수익이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네. 때문에 뭐 주가를 선반영하는 게 실적이니까 네. 올해는 실적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는데 네. 근데 실적 자체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대치는 낮아지지만 그 기대치를 뭐 완전히 충족을 많이 못 시켜주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전체 종목 그 기업을 기준으로 예.
작년 말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240조 원대 후반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계산해 보니까 260조 원대로 올라왔어요. 아. 네, 그럼 이익 전망에 대한 기대 그 숫자 자체는 올라왔는데 예. 다만 시장에서 좀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안 올라온다라는 측면도 있고 지금 뭐 이 방송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체감을 하겠지만 네. 요즘에 증시를 대응하기가 가장 힘든 측면 중 하나는 저희가 뭐 투자 서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전문 채널에서 배웠던 실적만 보고 가자. 실적주들이 간다. 예.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고 했는데 네. 실적이란 잘 주가가 따로 놀고 있죠. 삼성전자도 그랬고. 삼성전자.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은 나왔는데 그랬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특히나 우리나라 대형주들, 수출 기업들은 그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란 실적이랑 반대로 가는 현상은 예. 저는 뭐 개인적인 판단컨대 그 기업들의 고유의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의 좀 운명 같은 게 아닌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이 한국 전체에 대한 더 나아가 신흥국 전체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들 역시 이제 수급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예. 이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스피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예. 이제 그동안 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그러면 실적이 주가가 수렴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외국인들이 우리 대표 이런 네네네. 대형주들을 자꾸 팔면서 우리 시장을 떠나는 네. 그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네. 실적이 좋은들 주가는 계속 못 오를 게 아닌가 네, 이런 그렇죠. 우려도 여전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근데 한국 증시를 정말 팔 만큼 팔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 그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을 지난주 데이터로 계산을 해 보면은 예. 대략 30.2%로 이 숫자가 예.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거의 최저치예요. 최저수입니까? 네, 최저치예요. 예.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팔 만큼 팔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고 과연 이제 다시 한국 증시로 들어올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예. 매크로 거시 경제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를 저희가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대형주 팔 것은 어느 정도 팔았다. 네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보면 최저 수준이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